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4일 밤 11시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자, 이 열흘 동안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전국 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약간 근접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틀 전입니다. 지금 48대 41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7%포인트. 그런데 그 며칠 전은 50대 41로 9%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2%포인트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역전 가능성이 있느냐?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전국 득표율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합주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공화당, 민주당이 딱 결정된 데가 한 반 이상입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거의 무조건 민주당을 찍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습니다. 2등이 되는 뉴욕주도 거의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또 거의 무조건 트럼프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경합주라고 불리는 한 10개 주가 결국 승부를 가르는데 2016년에 트럼프가 전국 득표에서는 300만 표 정도 지고도 어떻게 힐러리한테 이겼느냐 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즉, 이 경합주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합주가 보면은 2016년과는 반대로 상당한 차이로 지금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합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이기면은 다른 선거 볼 것도 없다. 당선이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지면은 무조건 낙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충 트럼프가 6 내지 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6 내지 7%포인트 앞선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별로 득표율 예상치가 나오는데 3%포인트로 이기고 있는 후보가 결국 최종적으로도 그 정도의 득표율을 올린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이든이 326표를 얻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326이면은 당선이 270입니다. 그보다 56표를 더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여론조사가 지금 틀렸을 가능성을 계속 전전긍긍하는 것은 2016년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봤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틀린 것만큼 이번에도 틀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도 바이든이 280표를 얻어가지고 258표를 얻은 트럼프를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열흘 사이가 선거는 항상 막판에 가면은 상당히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는데 요 마지막 열흘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큰 이변이 없으면은 바이든의 당선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사이 트럼프가 첫 번째
토론에서 너무나 바른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본인이 걸리는 바람에 또 지지율이 한 번 더 또 떨어져서 최악의 순간을 지났는데, 요사이 약간 그 최악에서 탈출하는 기미 정도는 보이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53대 39 정도로 또는 52대 41 정도로 미국 유권자들은 어제 토론회는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패는 앞으로 열흘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지금 바이든 지지가 여성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인 중에서는 대졸학력,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아요. 요 고정 지지층이 더 늘어날 것이냐, 또는 트럼프가 기대고 있는 백인 중산층 또는 백인 저소득층이 단결해가지고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냐. 요새 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냐 공화당에 유리하냐. 또 하나,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번에 상원까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지금 아주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합니다, 이번이. 여기에다가 큰 팩트 하나가 또, 오늘 하루 미국에서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8만 5천 명. 우리나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의 한 3배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한 800명까지 또 늘었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관점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어제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의 깡패,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그런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김정은을 깡패, THUG, 썩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결과가 한국인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4일 남침이 있을 때 미국 시간으로 그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우연과 기적적인 뭐가 있었어요. 트루먼은 사실 상원에서 거의 시니어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의원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통령 이 후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4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런닝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런닝메이트로 확실시 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월레스를 공화당 내의 민주당 내의 반공주의자들이 아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레스가 너무나 스탈린을 좋아하고 공산주의에 우호적이니까 이 몸이 나쁜 루즈벨트가 만약 임기 중에 죽으면 월레스가 부통령이 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부통령 자리에는 나이가 젊고 확실한 반공주의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트루만이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을 밀어가지고 월레스를 젖히고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서 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이게 아주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1948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봄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 부통령에 트루만이 올라서죠. 트루만이 대소강경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트루만의 임기 중에 대한민국의 유엔 감시와의 선거를 통해서
건국하게 됩니다. 이걸 트루만이 밀었습니다. 트루만과 이승만은 좋은 관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1948년 11월 선거,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4개월 이후의 선거에서 트루만은 다 진다고 봤습니다. 공화당의 듀이 후보가 이길 것이다. 너무나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컸습니다. 그러나 막판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트루만이. 그래서 1950년 6월 24일 남침 때 듀이가 아니라 트루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트루만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인데다가 결단의 사나이입니다. 듀이는 아주 동부 이스태블리시먼트의 전형적인 엘리트인데 과연 트루만처럼 신속하게 파병 결정을 했을지는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만약 월레스가 부통령이었다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친소주의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도 불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역대 대통령 관계에서 참 이게 궁합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와 카터였어요. 박정희와 케네디, 박정희와 존슨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와 닉슨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박정희와 카터는 이게 최악입니다. 카터는 인권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던 포워드를 물리치고 1977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기 전부터 공약을 인권 탄압하는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서 카터와 박정희 간의 감정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카터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합니다. 1979년에 들었으면은 카터와 박정희 사이의 관계는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야 한때 대사를 소환하기도 하고 또 김영삼 제명을 하니까 미국이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미국이 박정희를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하는 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CIA가 김재규를 조종했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낭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미 간의 카터와 박정희 간의 관계가 나쁘다는 게 김재규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1, 2%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터가 또 레이건한테 집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레이건 전두환의 궁합관계는 매우 좋았어요. 레이건은 아무리 독재자라도 반공주의자로서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해가지고 전두환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취임하자마자 초청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새로 대통령 된 사람들인데 거기서 전두환이 12.12 사건을 일으키고 5.18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전두환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1980년대에 전두환, 레이건, 나카소네 그리고 대처,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반공 지도자들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소련을 압박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도록 만드는데 하나의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레이건, 전두환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 이어서 부시, 노태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시도 노태우도 중국과의 수교를 또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김영삼과 클린턴 관계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김영삼과 클린턴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 외환 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IMF 관리 체제를 가지 않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지배하는 IMF가 한국을 IMF 관리 체제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곤란하게 되고,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패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김대중과 아들 부시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기 김대중이 6.15 선언 이후에 김정일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시는 아주 기분 나빠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노무현과 부시, 이런 관계가 나빴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김정일 편을 드니까 부시가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데, 특히 오바마, 이명박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부시, 이명박, 오바마, 이명박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때 오바마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세계 지도자 중에서 한 5명 중에 이명박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박근혜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반일 정책 비슷한 쪽으로 기울고 2015년에 중국에 가서 전성절 행사에 참여한 것을 오바마는 썩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견제구를 던진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에 가면은 아베와 함께 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어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곧장 탄핵을 맞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트럼프 문재인 관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으로는, 진심으로는 별로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사진 찍고 뉴스거리가 되는 걸 굉장히 기분 좋아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문재인은 관계가 좋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상당히 연계 플레이를 했지만, 나중에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더 이상 문재인, 김정은에게 끌려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트럼프, 문재인 사이는 서로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과거에 이승만, 트루만의 아주 이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바이든이 김정은을 깡패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김정은의 수석 부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못마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이든과 문재인,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임기 초입니다. 임기 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지금부터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바이든과 힘이 빠지는 문재인이 갈등으로 갈 때 어떤 사태가 전개될 것이냐. 그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우파 진영에서 본다면은 지금 꽉 막힌 상태에서 그 어떤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돌파구가 생길 거냐. 바이든이 김정은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하면은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의 후계자가 표를 달라고 할 때 상당히 궁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역할이 한국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